안녕하세요, 부적금툴입니다. 요즘 경매로 부동산 투자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공부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부동산 경매 투자 절차를 10단계로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주 세세한 내용들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각 단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시리즈 컨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물건 검색입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물건 검색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버튼을 클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물건을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어떤 물건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물건이라 함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할 물건의 종류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필터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접근하시는 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찾으러 가봅시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려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각종 경매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보니 정보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스피드 옥션이나 옥션1, 탱크 옥션과 같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 옥션과 제휴가 돼 있어서 스피드 옥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사이트에 검색 탭에 들어가셔서요, 경매 물건을 보길 원하시는 소재지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거용에 있는 아파트에 체크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단계에서 설명드릴게요. 이후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기능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권리 분석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물건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잘 찾으셨나요? 저는 이 물건이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단계가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제외하고 흐름을 익히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예시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료 사이트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임차인에 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유료로 내는 돈만큼의 값어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17년 8월 31일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인 정혜영 씨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앞선 권리들도 소유권밖에 없으니까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세조사입니다. 권리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물건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시세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알아야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겠죠. 다음에 네 가지를 조사할 건데요. 1번, 최근 매매 실거래가. 2번, 최근 전세 실거래가. 3번, 네이버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의 최저가와 최고가. 4번,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전세의 최저가와 최고가. 자, 이때 네이버 부동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직방이나 디스코 등등의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호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호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실은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세조사를 처음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은 내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경매 물건 지역을 선정할 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략이라도 비싼 동네, 싼 동네를 알 수 있고 교통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도 처음 보는 지역보다는 잘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 임장입니다. 시세 조사를 완료했나요? 만약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이 나왔고 본인이 가진 돈으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면서 그 예상 수익까지 마음에 든다면 이제 물건지로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컴퓨터의 화면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의 개별성이 너무 많고요. 누수와 같은 하자들이 발생할 확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물건지로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에 가서 하자는 없는지, 시세는 정말 내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단계를 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장을 가서는 다음의 것들을 위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여건입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다면 그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는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해시설의 유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주변에 너무 많은 유흥가가 위치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외관상의 누수 흔적을 확인을 하시고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괜찮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월 관리비가 20-30만 원 정도는 하죠. 그래서 관리비도 연체된 금액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건데요. 부동산 소장님께 찾아가서 현재의 그 지역에 또는 그 물건의 시세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소장님께 경매 때문에 왔다고 굳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밝히지 않아도 소장님들께서는 척하면 척하고 경매꾼들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속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불친절한 소장님께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친절한 소장님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낙찰 받으시고 제일 먼저 연락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입찰가 선정.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입찰가를 설정하는 공식 같은 것이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는데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참고 정도의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억 원으로 시세조사를 한 매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원하는 최종 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 등을 고려하면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나면 되겠죠. 그렇다면 4억 원에서 그 차익과 각종 비용을 뺀 가격을 입찰가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은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명도 비용, 그리고 수리비, 혹시 몰라서 3개월치의 대출 이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법원 입찰입니다. 입찰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도장, 입찰 보증금 수표 한 장입니다. 입찰 보증금 수표는 입찰 전날에 은행에 가서 한 장으로 달라 하면 1원 단위까지 수표를 발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이상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4천이 최저가인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3,400만 원이 되겠죠. 3,400만 원을 딱 맞춰서 준비해 가셔도 되고요. 3,500만 원을 준비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이상이긴 하지만 가끔씩 어떤 물건들은 20% 이상인 물건도 있으니 꼭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각 한 통, 대리인 신분증 한 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입찰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 다르니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꼭 해당 법원의 입찰 시간을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법원 안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온 화면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입찰서 접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입찰을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입찰서 접수 시작 시간에는 도착해 있으셔야겠죠. 일곱 번째, 축하드립니다. 낙찰 받으셨나요? 첫 낙찰을 받으면 기분이 되게 기쁜 마음보다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잠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낙찰이 되시면 법원을 나가실 때 어떤 아주머니들께서 번호를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꼭 적어주세요. 이 아주머니들께서 대출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시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꼭 적어주고 오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잔금 납부입니다. 낙찰 받은 뒤에 1주 후에 매각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매각 결정이 난 후에 1주 뒤 매각허가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시점에서 2주가 지나야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낙찰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이 2주간은 그냥 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이 2주 동안에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그 시점부터 2주 동안 계속해서 대출을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매각허가 확정이 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기간 내에 내지 못하시면은 입찰 보증금,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3,400만 원 있죠. 그 3,400만 원을 모두 법원에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되니까 최대한 부지런히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로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명도입니다. 낙찰받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이 명도 과정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주자와 협상을 할 때는요, 배당을 받는지 배당을 받지 않는지에 따라서 협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명도라는 과정이 내가 낙찰받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를 내보내는 일이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10번째입니다. 집수리 및 임차인 맞추기. 명도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을 수리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죠. 부동산에 내놓고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피터팬에 매물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고요. 저도 제 물건을 전세를 맞출 때 한 20개 정도가 되는 부동산에 내놓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임차인을 맞추시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실 생각이면 임차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완료하시고 잔금까지 치르시면 한 사이클을 돌려보신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자자가 경매 투자를 어떤 절차로 진행해 가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10단계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적금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